안녕하세요. 육아를 기탐구하며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롬맘입니다. 지난주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본질 육아 라방을 하다가 로망스랑 수다로 너무 새길에 빠진 바람에 결국은 라방을 저장하지 않고 날리기로 했고요. 책 내용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아영 교수의 본질 육아를 전지적 롬맘 시점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질 육아에서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을 4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육아의 최종 목적지, 밥짓기 요법, 내적 동기와 4C's, 주도적인 놀이와 책놀이가 그것입니다. 진아영 교수는 본질 육아 책 전반에 거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절절한 메시지랑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육아의 본질에 대해서 그녀 특유의 찰떡 비유법들을 적용해서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운맘이 꼭 내 안에 내재화시키고 싶은 가치, 그리고 육아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은 4가지 키워드 중에서 육아의 최종 목적지, 밥짓기 요법, 내적 동기와 4C'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방향성이 없으면 부모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아이도 헷갈리게 만들죠. 휘몰이 장단이냐 자진몰이 장단이냐, 엄마 아빠의 갈피 못 잡는 장단에 아이는 엇박으로 응답하는 방향성 없는 육아 행보를 걷지 않기 위해서 로우맘은 지난 몇 년 동안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로망스와 나눠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아 방향이라는 것, 그 정의를 살짝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미세한 오해일 수는 있지만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로운맘이 말하는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는다는 것, 우리 가정만의 육아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 나와 나의 배우자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 살아온 여정 등을 관찰하고 사고해서 우리 가정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 가정의 육아 최종 목적지를 알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육아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때 다른 가정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가정의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적절한 육아 방법들을 적용할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육아 효율성입니다. 진아영 교수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했을 때 육아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이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립이죠. 만약 우리가 이 최종 목적지에 동의를 한다면 그럼 그 행복은 어떻게 얻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건 아이가 찾아가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고요. 돈은 어떻게 잘 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것도 아이가 버는 것이다. 가 되겠고요. 자기 삶을 잘 개척하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의 답은 그것도 아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속 시원하게 방향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피곤하고 고된 자기 수양의 고행길을 걷는 육아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의 밥을 정성껏 차려서 식탁에 올려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떠서 자신의 입으로 옮기고 씹어서 삼키는 것은 아이의 몫이라는 걸 몸소 체험해 왔을 겁니다. 스스로 먹지 않는 아이에게 스푼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면 받아먹던 시기도 결국은 금방 끝이 나고요. 두 돌이 되기 전부터도 아이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아무리 엄마 아빠가 손을 통해서 내 입으로 가져온다고 해도 그냥 입을 닫아버리거나 음식물을 입에 물고 삼키지 않거나 하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알게 되죠. 아, 아이는 자신의 의지로 음식을 먹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음식을 퍼준다고 해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의 주도성과 내적 동기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육아의 궁극적인 골, 최종 목적지는 아이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깨달음과 실제로 그 깨달음을 육아에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지난한 육아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제로 나의 육아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진아영 교수는 밥짓기 요법이라는 이해 착붙 육아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본질 육아에서 육아는 밥짓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쌀이 아이라고 했을 때 밥이 잘 되게 하는 물과 불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 물에 속하는 것은 부모에게 본능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사랑과 보호 본능이고요. 둘째, 불에 해당하는 것은 가치 교육과 긍정적인 마음 자세, 전수입니다. 물이 많으면 밥이 죽이 되듯이 부모의 보호가 과하면 아이를 망치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을 충분히 주되 과보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밥을 지을 때 불을 끊임없이 적절하게 떼줘야 하듯이 부모는 아이가 내재된 가치를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치 교육을 해줘야 하고요. 부모가 롤모델이 되어서 삶을 대하는 그 마음 자세를 전수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굴곡도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삶을 어떻게 단단하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 자세를 심어 주어야 아이는 우리의 육아의 최종 목적인 건강한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소아정신과 의사인 진아영 교수는 아이의 삶을 살아갈 때의 마음 자세는 거의 부모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마음 자세를 먼저 다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밥짓기 요법에 비유해서 진아영 교수는 쌀, 물, 불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또 알기 쉽게 그리고 또 독자의 마음에 파고들도록 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망스는 본질 육아를 읽으시면서 이 밥짓기 요법 부분에서 이 중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분별해서 나의 육아 방향을 가치 있게 수정하는 데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밥짓기 요법 넘어가면 아쉬우실 테니까 로운맘은 이 요법에서 가장 제 마음에 담은 내용 중에 그 중에 또 하나를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 요법 중에서 한 요소인 쌀, 내 아이의 재능을 찾는 법에서 물고기에게 나무를 타라고 하지 말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라는 부분에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경험이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경험을 꼭 경험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 그대로 다양한 경험, 음악 공연을 들어간다거나 미술관을 간다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간다거나 좋은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맞벌이로 많은 경험을 해주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학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학업 그 자체보다는 예체능이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조언합니다. 어디에서 아이가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서 결정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스포츠든 음악이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소통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에 포커스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질 육아에서 세 번째 키워드로 로우맘이 적은 것은 내적 동기와 forces입니다. 먼저 내적 동기에 대해 진아영 교수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많이 성취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 앞에서 중요한 가치로 소개했던 기여, 서비스 혹은 contribution이 바로 그것이다. 아이에게 기여의 가치를 꼭 가르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재화가 돼서 그 가치가 내재화돼서 나의 가치가 되면 그 가치가 아이에게 내적 동기가 된다. 기여는 간단히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이다. 자아실현도 매우 중요한 동기지만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간 내적 동기가 기여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아지게 한다면, 나아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면 그것보다 보람있고 값진 일은 듭니다.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다 기여라는 동기에 의해 거기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여라는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재능과 수고로 인해 남의 삶과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여다. 이처럼 직업을 기여에 연결해보면 좀 더 보람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회사라고 꼽히는 애플사의 경우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쓴 회사의 비전은 다음과 같았다. 인류의 진보를 일으키는 데 쓸 도구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기여한다. 애플사는 이를 실제로 이루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이런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로운맘은 로운이를 떠나보내고 소망이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저의 육아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의 육아 방향을 따라가는 여정에는 많은 육아 철학이라는 점들, 육아 방법이라는 점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점들은 서로 연결돼서 줄기를 이루기도 하고 하는데요. 본질 육아의 진아영 교수의 설명에서 내적 동기, 가치의 내재화 설명에서 저는 제 안에 찍혀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큰 점들이 완전히 선명해지고 또 한 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삶은 타인과 비교 위에 있기 위해 움직이는 삶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저의 육아 방향이 그 선명해진 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 영상, 로벤저스와 로망스의 9번째 기부 프로젝트 보고서에도 적었었죠. 기여라는 것은 꼭 기부나 나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아영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재능과 수고로 인해서 남의 삶과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진다며 그것이 바로 기여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로망스 분들도 나의 육아에 이 내적 동기라는 부분, 가치라는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적 동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로운맘만의 큰 점으로 자리 잡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나는 이 시대에 맞는 육아를 하고 있는가? 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의 답으로 또 한 줄기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준 키워드가 Four Cs인데요. Four Cs라고 해서 미국 교육계에서 자주 거론되는 21세기에 성공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꼭 가르쳐야 하는 4가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력, 소통인데요. 이 4가지 능력은 아이 주도로 틀이 없는 놀이를 통해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가 발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서 저절로 소통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면서 결국 21세기 인재로 자랄 수 있는 4가지 능력이 모두 고르게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흙을 가지고 논다거나 숲에서 뛰어논다거나 하는 것처럼 특별한 지시사항이나 규칙 없이 집 밖에서 노는, 자연에서 노는 놀이. 이것이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고 즐겁게 하는 비법이고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올해 5세가 된 소망이의 유치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기간을 상담받았습니다. 5, 7세 아이의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된 이 학습 욕구를 충분한 놀이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균형 잡힌 기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한 영상에서 저는 소망이를 올해 3월부터 동네 일반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몬테소리 기관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해당 원을 찾아가서 원장 선생님과 장장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는 소망이를 20분가량 셔틀버스를 태우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망이를 그 몬테소리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내적 동기와 주도성이 어떤 환경에서 생겨나고 아이의 신체와 정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아이의 놀이도 학습 욕구도 풍성해지고 열매도 맺는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실제로 교육에 적용하고 계신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기관이란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쁜 소망이 유치원 이야기로 이야기가 흘렀는데요. 이렇게 삼천포로 빠진 요지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고민하고 관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의 육아, 실제 육아에서 진짜로 의미 있게 녹여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가쁜 소망의 유치원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2023년 새해에도 로망스 분들 모두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